정제율과 미정제율법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막 중학교 올라오는 애들한테 얘를 등호를 딱 그려놓고 얘 이름이 뭐니?라고 물으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는이요!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귀엽고 해맑게 는이요! 이 아이 이름은 는이 아니라 뭐야? 등호. 그럼 이 등호는 한자인데 등호의 뜻이 뭘까? 무슨 등? 같을 등. 호는 기호호.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라는 뜻이야. 그러면 같다라는 의미인데 답을 적을 때마다 적는 게 등호는 아니지. 맞아. 그래서 등호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방정식을 풀 때 이 등호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붙이고 싶은데 아무 때나 붙이는 기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등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지? 뭐라고 배웠지? 등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어. 그래서 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울 때 그런 걸 배웠잖아. 등식의 성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뭐하여도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네 번째, 등식의 양변에 뭐가 아니?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 등식의 성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일단 무슨 식이어야 돼? 등식이어야 돼. 등호를 사용한 식이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무슨 식과 무슨 식? 정식이들. 무슨 정식이? 방정식과 항등식. 자, 방정식은 뭐를 방정식이라고 하니? 뭐를 방정식이라고 하니? 은수야, 뭐를 방정식이라고 하니? 해가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 해를 구하는 거잖아. 방정식은 결국엔 뭐를 구하는 거야?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려 푸는 거잖아. 사투리 쓰면 안 되겠다. 녹화 중이니까. 열심히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x의 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뭐라 부른다? 방정식이라 부른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방정식 땡땡.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어. x의 값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건 느. 백종원이 막 조미료 넣듯이 느. 느. 2도 느. 3도 느. 계속 참이 나오네. 5도 느. 마이너스 2도 느. 계속 넣어도 계속 참이 나오네. x의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있더라는 얘기지. 걔를 뭐라 부른다? 항등식이라 부른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알겠니?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x의 값에 없이 관계없이 항상 3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호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변을 뭐라 부르는데? 좌변. 오른쪽에 있는 변을 우변.
두 쪽을 합해서 양변 할 때마다 선생님 웃겨. 왼쪽 똥, 오른쪽 똥을 양변기에 싸지. 미안하다. 안 웃겼나? 쌤은 웃기나? 양변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는 0 해서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 근데 방정식일 때라고 하면은 해가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얘가 항등식일 수도 있잖아. 항등식이 될 때라면은 A와 B가 지금 뭔지 모르는 이 상태. 뭔지 몰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를 한자로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예쁜 그녀 미정이가 아니라 은수야. 예쁜 그녀 미정이 아니고 옛날에 만났던 그 미정이 아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문자 숫자를 뭐라 부르지?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우리 뭐라 부르죠? 개수.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3이냐 거짓이냐를 따져보는 거야. 그거를 뭐라 하냐면 숫자를 대입하니까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 1을 넣었어.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 2를 넣었어. 2a 플러스 b도 0이 돼야 돼. 연립하니까 마이너스 a는 0이야. a가 0이지. a가 0이니까 b도 뭐야? 0이야. 맞아. 이렇게 구하는 거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내 마음에 드는 아무 숫자 안 넣어도 상관없어. 두 번째. 식이 조금 길어 이런 거. 딱 펼쳤을 때 동류항끼리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더라. 이러면은 펼쳐놨지. 좌변 우변을 보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동류항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알겠어? 비교를 하는 거야. A는 얼마가 되면 되겠니? B는 얼마가 되면 되겠니? C는 얼마가 되면 되겠니? D는 얼마가 되면 되겠니? 이렇게 찾는 게 무슨 법? 개수 비교법. 됐어요? 자, 책으로 돌아와서 빠르게 1권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45쪽이지. 자, 이를테면 3x 플러스 2x는 5x 또는 3x 플러스 2x는 5가 있는데 1번은 무슨 식이라고 그러니? 좌변도 5x, 우변도 5x지. 맞아.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으니까 x에 어떤 값을 넣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죠. 1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항등식이야. 이런 걸 항등식이라 그래. 3x 플러스 2x는 5. 좌변하고 우변하고 x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같은지 안 같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이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맞아요? 맞지? 근데 x에 뭐를 집어넣는 순간 1을 집어넣는 순간 등호가 성립하죠? 근데 2를 집어넣는 순간 10하고 5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식? 방정식이 됩니다. x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됐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6쪽에 보게 되면은 뭐라 했냐면 보기 1번에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좌변의 식은 ax 플러스 b인데 우변의 식은 모두 0이야. 맞아. 그럼 x의 개수도 뭐야? 0이고 상수항도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쉽죠잉. 맞아.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얘야. 그럼 보기 2번처럼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동류항의 개수가 같으면 됐지. 개수 비교법으로 x의 개수인 a와 x의 개수인 a-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상수항인 b와 상수항인 b-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요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뭐 대단한 거 적는 거 아니죠? 마치 막 대단한 거 적어야 되는 건 줄 알고 못 적는 경우가 있잖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하니까 뭘 적어야 될지 오히려 모르겠더라. 알가 시험 쳐보니까. 그지? 근데 요즘 시험의 변화의 추세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 기본 개념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할 때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네들 지난번에 시험 쳤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지? 1번 문제가 뭐였지? 다항식이랑 물었어. 근데 내가 다항식을 못 적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네들 AI 쓸 줄 알잖아. 우리 챗 GPT 좀 쓸 줄 아는 사람 손? 못 써? 제미나이 쓸 줄 아는 사람? 그로, 클라우드, 네이버보다 쉬워. 다운받아. 알겠어? 돈 안, 무료 버전 있어. 다운받아가지고 너는 걔한테 설정줘야 돼. 너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능한 수학 선생,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중학생에게 방정식의 정의를 설명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 선생님 버전으로 깔끔하게 설명해줘. 만약에 그냥 방정식의 정의를 물어버리게 되면 학자의 논문에 있는 저서에 있는 이런 걸 갖고 올 수도 있거든.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맞지?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너는 재미나이야? 너는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야. 순서로 줘가지고 질문을 하면 돼. 채팅하듯이 질문하면 돼. 그럼 걔가 답을 딱 줘. 그렇게 해서 정의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알겠니? 자, 그렇게 시험이 바뀌어. 자, 그래서 우리는 개수 비교법으로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봤다. 그럼 수치 대입법은 어떤 게 있는데요, 선생님? 하면은 47쪽을 한번 펴볼게요. 47쪽에 보기 3번을 보게 되면은 a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b라고 나와 있어. 얘는 조금 그렇긴 하다. 얘 말고 그 위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보기 3번 하기 전에 위에 보면 미정계수에 결정해놓고 ax-1 플러스 bx-2는 2x-3이야 라고 해놨지. 이렇게 수치 대입법을 쓰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보여. 가로가 막 보여. 가로가 막 여러 개 있어. 얘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면 편한 거구나 라고 너희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딱 전개하고 있어. 전개하는 문제 아니야. 가로가 막 2개, 3개 있어. 그럼 그 가로 안에가 0이 되는 숫자를 대입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x자리에 뭐 대입하면 되겠어? 1 대입하면 되고 x자리에 뭐 대입하면 되겠어? 2 대입하면 되겠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고요.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는 2 빼기 3이 되죠. 그럼 b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죠. 됐니? 자, x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2 빼기 1이니까 a만 남아. 2는 4 빼기 3이 되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니? 1이 되죠. 이게 무슨 방법이야? 수치 대입법이야. 어려운 거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걸 오래 설명했지. 자, 그래서 보기 3번을 보게 되면은
항등식이 되도록 a와 b의 값을 구하래. a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b가 항등식이 되게 하래. 얘는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서 a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2b라고 정리를 해주고 개수 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뭐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되니? 얼마? 2 마이너스 2b는 상수항이야. 얼마가 되니? 얘도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니? 따라서 항상 답 적기 전에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정리해줍니다. 알겠죠? 얘가 대답해요. 자, 다음 페이지 48쪽에 기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크게 쓰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자, 1번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cx 마이너스 d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될 수 있도록 a, b, c, d의 값을 정하시오 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해가 뭔지도 모르겠고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진짜 모르겠어, 그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풀겠습니다. 알겠니? 자, 정리해보자. 어떻게 돼? cx를 곱하면 c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d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d 자는 cx 세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dx 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c x 플러스 d가 되죠. 이제 얘랑 비교를 하는 거야. a랑 c랑 같네. 그 다음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 플러스 d랑 같으니까 b랑 c 플러스 d랑 같네. d 마이너스 c가 1이네. d가 3이네. 일단 다 적어놔. 자, 그러면 d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3에다가 c를 빼니까 1이 됐대. 그럼 c는 얼마니? 2가 되죠. c가 2고 d가 3이야. 그럼 b는 얼마니?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 5. a하고 b가 같대. 그래서 a는 얼마니? a하고 c가 같대. a는 얼마니? 2가 되지. 자, a는 2, b는 5, c는 2, d는 3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자, 2번 등식 x-1 x제곱 마이너스 3 fx는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얘는 뭐 해야 될까? 전개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지. fx가 뭔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무슨 법? 수치 대입법. 가로 안이 0이 되게끔 하랬으니까 x자리 뭘 대입하면 될까? 1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x제곱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x에다 뭘 넣어주면 자꾸 생각하지 마. x제곱에다 대입해도 돼. 왜? 보기 자식이잖아. 오케이. 자, x에다가 1 넣으니까 여기 0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x제곱에다 3 넣으니까 0은 3, 3은 9 3a 플러스 b가 되죠. 모르는 문자가 2개, 식이 2개면 뭘 통해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모든 식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로 정리가 되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를 뺐더니 2a가 마이너스 8이야. a는 얼마니?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얼마니? 플러스 3이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주세요. 풀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지? 땡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이 식. 그래서 x 자리에 1을 대입했더니 3 곱하기 마이너스 있는 0, 0이라서 c. 그래서 c는 마이너스 6을 얻었죠. 맞습니까? 다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여긴 0이 됐어. 0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3은 9a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6이죠. x 자리에 3을 대입했더니 0은 3 빼기 1은 2는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6이 되지. 맞아요. 이 식을 이 안에 정리하면 3으로 나누면 3a 마이너스 b는 6이 되고 3으로 나누니까 2가 되죠. 얘를 이 항하면서 정리하면서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6을 2로 나누니까 3이 되죠. 맞나요? 역시 모르는 문자가 2개, 식이 2개가 있으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두 식을 더합니다. 더하니까 5a는 5가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a는 얼마? 1. b는 얼마? 2 더하기 b가 3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다른 풀이를 하나 볼게요.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는 식을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의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립제법 배웠죠? 조립제법으로 계속 나눠줘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1, 1, 0 1, 0은 0, 마이너스 6 또 1, 1, 1, 1 하면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원래는 조립제법을 배우고 나서 조립제법을 활용을 해서 푸는 유형의 문제예요. 알겠니?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예드님. 자, 유제 3-2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겁나 복잡하네. 한 시간에 가로가로가 딱 보이지? 가로 안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줍니다. 그럼 x자리 뭘 대입해줄까? 1 대입해보자. 또 x자리 뭐 대입해줄까?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자, x자리 1 대입하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되고요. 1 넣으니까 1 더하기 3이죠. 맞니?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위에 있는 식은 3이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여기가 2에서 1 넘으니까 1이 되지. 여기에서 둘이를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뭐 할까? 더하자. 2b는 4. b는 얼마? 2. b가 2야. b자리 2를 대입했어. 그러면 a는 얼마? 1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a는 1, b는 2가 나왔다. 이 방법 기억해 두세요. 요거 조립제법에 나와 있는 거.
힘들어. 자,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본 3-2번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2차 이하의 다항식을 생각해주자. 그러면 최고 a가 0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px라고 두자. 그런데 p0가 마이너스 1을 했으니 얘는 안 해? 모르는 문자가 2개인 상태가 되는 거죠. 됐나? 자, 그럼 이 식에다가 그대로 잘 집어넣어 주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죠. 맞나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니까 a 제곱 x 4제곱 플러스 2ab x 세제곱 플러스 b 제곱 x 제곱은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이 없어집니다. 항등식이래. 그럼 얘는 일단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아. 첫 번째 타자. a가 0이면 0, 0, 0 되게 b제곱하고 b가 같으면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b는 b 마이너스 1은 0이지. 맞나? 그래서 0이면 b가 0이거나 또는 b가 1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면 a도 0이고 b도 0이야. a도 0이고 b도 0이면 p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하나 얻지. 맞아. a가 0이고 b가 1이면 a가 0이고 b가 1이면 px는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0이면 b가 0이면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됐으니까 얘들이 같으면 그럼 a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잖아. a 마이너스 1이 0이지. 그러면 a가 0, b가 0인 거는 했으니까 안 한 게 뭐냐면 a가 0 또는 a가 1이 나왔는데 이건 앞에서 했고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px는 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식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할만하지? 자, 그러면 유제 3-1번을 풀어주세요. 자, 여기 봅니다. 유제 3-3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어. 이 말은 x에 관한 항등식이야 라는 말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중학교 문제였으면 얘는 항등식이야 라고 문제를 줄 거야. 근데 고등학교 문제집에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은 항등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모든 x에 관해서 성립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이런 말로 대신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항등식이고 여기에 x를 대신해서 x 플러스 1을 넣으라는 거야. 그럼 2 a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1 플러스 c 한 식에서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한 식을 뺐더니 x 제곱만 남더라. 2a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b x 플러스 1 플러스 2c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x 제곱이더라. 자, x 제곱항은 뭐밖에 없어? 2a
마이너스 a x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b x 플러스 상수항은 2a 플러스 2b 플러스 2c 마이너스 c가 x 제곱이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 개수가 1, 요 개수가 0, 요 상수항이 0이라는 뜻이야. 맞아요. x 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일단 얘는 ax 제곱이야. a가 1이네. 그러면 4 플러스 b가 0이네. 아하, b가 얼마니? 마이너스 4야. 맞아요. 그 다음 a가 1이니까 2, b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이 8 플러스 2c가 0이래. 그럼 2c는 마이너스 6이 이항하면 플러스 6이 되고요. 따라서 c는 3이 되죠. a, b, c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3이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3 맞나? 아, 얘는 이 c가 c네. 진짜. c는 6이네.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요걸 못 봤다, 쌤이. 자, 그럼 c는 얼마니? 6이야. 됐어? 그래서 지그시를 지가 못 알아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좋은 예시가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 기본 3-3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ax-3y 플러스 c는 전개하면 bx 플러스 by 플러스 2가 돼. 자, 그러면 a와 b가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3하고 b가 같아야 되고 c는 2가 되네. 개수 비교법으로 구했더니 맞아요? b가 마이너스 3인데 a하고 b가 같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3, c가 2구나 라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죠. 이건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거다. 그치? 초등학생도 풀겠다. 자, 얘는 y는 x-2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 y가 막 섞여 있는데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다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지. 맞나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에 y 자리에 x-2를 대입, c y 자리에 x-2를 대입 플러스 4는 0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 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c x항이 되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2c 플러스 4는 0이야. 바로 안 되면 바로 될 필요 없어. 한번 쫙 다 정리한 다음에 동량 묶어내면 됩니다. 한 단위 더 거쳐도 된다는 얘기야. 자,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야. 그럼 구할 수 있는 게 c 제일 먼저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c가 얼마 나오니? 2, c가 2가 됐어. 그럼 b가 얼마 되니? 1 되겠네. b가 1이야. 그럼 a가 얼마 되니? 따라서 끝! 자, 유제 3-4번 풀이 해보겠습니다. 유제 3-4번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라는 문장이 딱 보여. 밑줄 쫙 긋고 무슨 뜻이라고 했어? 항등식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x 플러스 ay 마이너스 bx 플러스 by 플러스 2y가 0이야. 그래서 x항을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x가 되고요. y항을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2y는 0이야. 그러면 x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y의 개수도
0이 돼야 되니까 x의 개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b가 0이 돼야 되겠죠. y의 개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플러스 2를 뭐 하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연립방정식 더하자. 쌤 왜 자꾸 더하기만 해요? 더하기가 쉽잖아. 빼기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1이면 b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유제 3-5번처럼 주어져 있는 식이 나오면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을 한 문자에 내서 정리해 줍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이항해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 이쁘게 포장해서 대입해주면 돼요. 가로 안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펼치자. 4x 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2bx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이 되죠. 자, x제곱항 4 마이너스 2a x제곱 x항 3a 마이너스 2b x 플러스 3b 플러스 c가 0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0이 돼요. 4 마이너스 2a가 0이 돼야 돼. a는 얼마? 2. a가 2니까 2, 3은 6 마이너스 2b가 0이 돼야 돼. b는 얼마? 3. 3, 3은 9 플러스 c가 0이 돼야 돼. c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죠. 자, 11을 5로 나누래. 그럼 어떻게 돼? 몫이 얼마 나와? 2가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을 풀고 난 다음에 검산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 내가 나눗셈을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확인하는 식을 우리는 검산식이라고 해가지고 배웁니다. 거꾸로 곱하기를 하죠. 어떻게? 나눈 수와 몫을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라고 구해놓은 수를 더해보면 5, 2, 10 더하기 2가 돼서 10이라는 걸 확인하죠. 12가 나오면은 이 나눗셈은 제대로 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5보다 큰 수가 나와. 그러면은 제대로 한 나눗셈이에요? 잘못한 나눗셈이에요? 잘못한 나눗셈이에요. 알겠니? 나머지는 나눈 수보다 항상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같아져야 돼. 작아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수를 나누는 거를 그대로 식으로 갖고 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1쪽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게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3으로 나누어 보래. 자, 우리가 나누는 거 배웠지?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추는 거야. x제곱이 x3승이 되려면 얼마를 곱하면 돼요? x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는 거야. 그럼 2 마이나 플러스 2 4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x 슝 내려오니까 플러스 3이 됐지. 맞아.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들어가. 그래서 플러스 4 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되죠. 뺍니다. 마이너스 7 플러스 8 하니까 x 3 마이너스 12 하니까 마이너스 9 나왔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처럼 검산식으로 나타내보자라는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을 검산식으로 자, 1번 x에 관한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이 x제곱 플러스 4xq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있으니까 그냥 직접 나누자. x세제곱 이 창 비었으니까 띄우고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누래. 근데 나눠 떨어진대. 그럼 x를 일단 곱해주니까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qx가 돼야지. 빼주면 마이너스 4x제곱 p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마이너스 4가 오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q가 0이 돼. 그러면 p 마이너스 q 마이나 플러스 16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4q가 0이 되는 거지. 자, q를 먼저 구할 수 있겠네. 4q가 8이니까 q가 얼마가 돼? 2가 나오죠. 그럼 p는 q 마이너스 16이니까 2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1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4, q는 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자, 이번 검산식으로 한번 적어보자. 어떻게 되는데?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x제곱 플러스 p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랬으니 x제곱 플러스 p로 나눴으니까 2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어. 나머지는 몇 차식? 1차식이 돼야겠네. 그래서 x 자리에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p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얘는 잘 안 보이네. 대입하는 게.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네.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아, p가 1이네. 맞아요. 그 다음에 2는 p 플러스 a야. 얘가 1이니까 a도 1이네. 마이너스 1은 상수항 p가 마이너스 1 b잖아. 그래서
b가 얼마니? 0이지. 그래서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데 x가 되는 거죠. 응? 아 p가 1이라며. 바보야 이거. 1 플러스 b잖아. b는 얼마? 마이너스 2네. 그럼 이하면 b를 넣어주면은 x 마이너스 2가 나머지가 되죠. 왜 이러지? 됐어요. 자, 유제 3-6번, 3-7번은 정말 꼼꼼하게 자기 손으로 풀어봐야 되니까 노트에 다시 풀어줍니다. 시작. 직접 나눠보면 됩니다. 자, 얘는 직접 한번 나눠보자. 어떻게 되니? x번 들어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가 되고 빼니까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b가 되죠. 맞니? 한 번 들어가네. 플러스 1 들어가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2x 플러스 3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한 개 2가 된다는 얘기니까 a가 얼마? 2가 된다는 얘기지. 다음 b 마이너스 1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b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3-7번도 그냥 직접 나누려고 했더니 직접 나누는 것보다 식을 전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되게 무식하게 전개해보자. 전개하는 게 빠르나? 뭐가 빠르나? x 얘로 나눌까? 전개하자.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이번 x를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b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 플러스 mx 플러스 n이 쟤랑 같다고. 다시 x 4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 없어지네. 아, a는 0이구나. 그 다음에 x 제곱을 묶으면 b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플러스 m x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n으로 정리가 되죠. x 제곱이 0이야. 없어 여기. 그래서 b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b도 2라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죠. b가 2야. 3 플러스 m이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mx 플러스 n 우리가 임의로 둔 1차 식의 나머지에 m의 개수, x의 개수인 m이 1이라는 걸 알게 되죠. b가 2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n인데 얘가 0이야. 그래서 n이 2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a는 0이고 b는 2고 나머지는 x 플러스 2다라는 걸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마지막입니다.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식이 될 거야, 2차 이하의 식이 될 거야 라는 걸 유추해서 우리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rx라고 놓고 식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를 보세요. 가로가 있으면 x자리에 1 대입하고 x자리에 2 대입하고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좌변에? 우변에? 아니 양변에 똑같이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똑같이 양변에 x에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이 등호가 깨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게 항등식의 원리라는 거야. 자, 그래서 x자리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빼기 2 더하기 3 빼기 3은 0 a 더하기 b 더하기 c. 2 대입하면 2는 4, 4, 16 16 2는 4, 6, 8 2, 3은 6 마이너스 3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자, 모르는 문자가 a, b, c 3개가 있을 때 식이 3개가 나오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없어지니까 얼마? 1.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제 32에서 5 빼면 얼마지? 27.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어떻게 돼? 없어지고 마이너스 17. 얘네들이 먼저 해주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 그럼 a도 없어지고 c도 없어지지. 이 두 식은 맨날 여기서 이거 빼. 그럼 어떻게 되는데? 4b는 그래서 빼. 30, 44가 맞아요. b는 얼마? 11이야. 그러면 a 플러스 c는 11이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4a 플러스 c는 얘가 11이니까 22잖아. 21을 빼니까 얼마? 5가 되는 거지. 자, 빼. 아까는 더 알아주면 이제 계속 빼란다, 그죠?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래서 a가 얼마? 5가 된다. a가 5가 되니까 c는 얼마? 마이너스 15가 되네. 따라서 나머지는 5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5라는 2차식이 나온다. 연립방정식을 좀 더 확장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다. 2번 x 4제곱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2차식으로 나누었어. 2차식으로 나누었어. 그 나머지는 몇 차식? 1차식. 그래서 ax 플러스 b. a나 b 문자 사용했으면 x 플러스 n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자리에 2를 넣으면 나 해보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2는 4, 4, 16, 18은 2a 플러스 b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b를 우리는 18 마이너스 2a라고 넣을 수 있어.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2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그냥 직접 나눌 거 그랬나? 여기로 이항할게.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qx가 되고요. 플러스 a x 마이너스 2가 돼. 맞니? 그럼 봐. 여기 x 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qx 플러스 a x 마이너스 2가 되죠. 등식을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 같은 식으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를 하나씩 지웠어. 나눴어. 그럼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 qx 플러스 a가 되죠. 그래서 다시 x 자리에 2를 대입합니다. 2는 4, 8, 2 더하기 2는 4는 0이고 a가 되죠. 그래서 a가 얼마? 4, 8, 32가 되지. a가 32니까 18 마이너스 32니까 6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6이고 5에서 1 빼니까 46이야? 맞아? 빼기 되게 못하는데.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6이야. 따라서 나머지는 32x 마이너스 46이 나오더라. 됐나요? 자, 오늘 두 문제만 풀면 진도는 끝이 납니다. 시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 3-8번을 풀기 전에 여기 나누는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는 그대로 내려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자리에 0을 대입을 해보고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해주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0을 대입하니까 0이 돼. 0, 0 대입하니까 c가 0이라는 걸 알게 됐죠. 맞나요? 1을 대입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는 0이니까 안 적어도 돼. 그래서 a 플러스 b가 4라는 게 나오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여기가 0이야. 그래서 a는 b라는 걸 알게 되죠. a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맞아. a하고 b가 같네. 그러면 b 자리에 a를 넣으면은 2a가 4니까 a도 b도 2구나. 따라서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2x 제곱 플러스 2x가 이 식의 나머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1 더하기 1은 2니까 여기가 0이고 a 플러스 b가 돼. 근데 이거 완전 정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맞아.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두 문자 중에 한 문자를 나타내는 거야. b를 2-a라고 하자. 그러면 x 6제곱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qx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정리가 되죠. 그럼 얘는 a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의 꼴이 되지. 그래서 이 2를 이항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x 6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하니까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qx 플러스 a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문제 될 거 있어요.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2를 뺐죠.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럼 6수 마이너스 1은 x 3승 플러스 1, x 3승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1은 2고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qx 플러스 a 대한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죠. 등식을 양변을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럼 정리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a로 정리가 되는 거죠. 아하, 얘만 없어지면 되겠네. x자리 다시 1을 대입합니다.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은 여기가 0이 되고요. 얘가 a. 그래서 a가 얼마? 6. a가 6이니까 b가 얼마? 2 빼기 6은 마이너스 4. 따라서 6x 마이너스 4를 나머지로 가지는 식이었다. 됐습니까?